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원입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확실히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아요. 아직도 한낮에는 많이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반응이 없네요. 그렇죠. 네. 아이랑 이렇게 지지고 볶는 여름방학이 겨우 끝나고 이제 달력을 보니까 한 달 정도 오면 추석이더라고요. 추석이에요. 네, 어쩐지 여기저기서 올해 너무 빠르네요. 몸이 아파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벌써 아픈가요? 네, 명절 스트레스죠. 네, 맞습니다. 알 것 같네요. 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엄마도 꼭 명절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부터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 이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해요. 네, 우리 좀 빨리 하네요. 네. 원래 이게 한 달 전부터 시작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뭐 두둥둥 둥이 아빠님은 명절 스트레스 별로 이해 못 하시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남자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일단 저는 차표를 끊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예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니까 KTX 표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 딴 거보다 일단 저는 한 달 여성들보다 좀 한 달 전 그렇죠. 한 달 더 전에 끊는 거니까. 이미 끊었어요? 아니죠. 이번에는 8월 말에 마지막 주에 이제 28일, 29일 날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새벽 6시부터 서버 다운되고 막 들어가 힘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본인이 집 가는데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그런 마인드 뭐죠? 스트레스인가요? 뭐죠? 엄마 내 엄마 아빠를 보러 가는데 오래간만에 그게 스트레스인가요? 지극히 여성적인 생각이네요. 남자들도 근데 그게 받을 이제 게 여성일지라도 만약에 명절이라서 우리 집에 가. 그런데 이제 기차표를 끊는데 그게 스트레스야. 안 끊어보신 분은 그럴 그러니까 거야. 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이게 너무 힘들어서 표를 구하는 게 힘들어서 일단 그런 걸 신경 쓰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예전에 결혼 전에 혼자 끊는 표는 상관이 없죠. 한 장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두 장 이상이면 사실 되게 경쟁이 심하고 또 원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그게 있네요. 이거 근데 명절 스트레스 왜 저부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표를 끊을 때 와이프랑 내려간다고 하면 지금 아이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직 안 내려갔지만 그러니까 와이프랑 둘이 내려갔을 때도 보면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오는 표를 끊느냐 이거부터가 이제 혹시라도 뭐 2박 그러니까 이틀 밤을 자고 오는데 와이프가 뭐 싫어할 수 있으니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나? 그러면 1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미리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단순하게 표 끊는 작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또 부모님이 또 만약에 가서 너무 빨리 올라가면 또 섭섭해하실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 와이프와 부모님 간의 그걸 맞춰서 그 시간을 이런 거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맞춰질까요?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스트레스예요. 남자들은 단순하게 그 시댁에 간다 이런 개념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집에 간다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또 많습니다. 여성분들 생각하시지 못한 시간 맞추는 데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주변에 남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기 집은 이제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있고 싶은데 근데 또 와이프는 또 그렇죠. 얼른 집에 가갖고 자기도 엄마 만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설날에는 처가 먼저 가고 추석에는 시댁 먼저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외동이나 만약에 자기가 외동딸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제들도 뭐 이때는 못 온다던가 뭐 만약에 그러면 부모님이 만약에 이렇게 뭐 활동적으로 그렇죠.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집에만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또 명절에 또 집에만 계시는 어른들 있잖아요. 또 밖에 나가면 사람 많고 막 이제 그렇다고. 사실 또 되게 죄송한 자식들이 오는 거에 대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뭐 사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게다가 이제 형제들이 여러 있더라도 못 올 수도 있고 뭐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안 갔을 때는 부모님끼리만 계시고 사실 60대 70대 되시는 부모님들 두 분이서 뭐 하시겠어요? 심심하죠. 근데 그 양가 상황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양가 상황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부모님들의 바람은 두 양가 다 서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공평하게 하고 싶지만 그게 힘들어요. 그 상황. 그러니까 페어와 언페어의 개념을 똑같이 맞춘다는 게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차표를 끊는 거에서부터 그런 게 다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 명절 동안의 일정 말씀하실 때 이제 곧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여성분들의 우리 또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또 그거를 남편이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리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엄청난 후유증과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 가장 많이
예? 이혼율이 가장 높은 때가 이혼이 갑자기 검색어 가장- 순위에 올라온 네. 거잖아요. 갑자기 너무 급진전됐네요. 그런가요? 갑자기 얘가 일단 이 갑자기 명절 생각나요. 증후군 얘기를 먼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게 됐지만 네네네. 저는 이제 뭐 증후군의 개념보다는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한다면 이제 남자들의 입장을 먼저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자들의 입장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남자는 또 근데 뭐 어떤 남자들도 생각을 스타일이 다 달라서요. 스트레스 전혀 안 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본인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잠잘 거 다 자고 오히려 집에서 바가지 안 긁히고 이제 본인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계시니 와이프가 자기한테 뭐라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디 구석탱이 방에 가서는 하루 종일 자고 이제 무슨 음식 준비나 이런 건 와이프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 모른다. 나는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아들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받으면서 편안히 쉬겠다. 뭐 그런 집도 꽤 있으니까요. 근데 뭐 대신 처가에 가면은 이제 사위가 하면 되죠. 안 그렇잖아요. 맞아요. 보통 며느리는 누워 손님이라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남편들은 처가에 가서도 할 리가 없죠. 본인 집에서도 본인 어머니가 해도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쉬는데 아이고. 아니 처가 가서 무슨 대우받아야지. 자기 장모님이 완전히. 한다고 해서 그거 아이고 저런. 하겠어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의식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스트레스도 받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뭐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깔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분들은 좀 어떨까요? 여자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나? 제사상을 그리고 제사가 특히나 또 그런 얘기 많이 차려야 되나? 왜냐면 저는 또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많은 설거지와 그게 많고 적고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많았던 설거지와 그 음식 준비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연하죠. 이제 네. 그때만 해도 남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어머님이 다 하시는 분위기였어요. 맞아 그런 네.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걸 따라갔죠. 그게 제일 속상했던 것 같아요. 왜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귀하게 이렇게 키워서 시집까지 보냈는데 왜 내가 이 집에 와서 그러니까 소위 남의 집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 모르는 사람 할머니 위에. 할아버지도 아닌 모르는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나라는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그렇죠. 불만이 생겼고 또 추석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제 시댁에 먼저 가잖아요. 그게 이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 갔던 가족 행사가 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배를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닿잖아요. 개수대 배가 부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죠. 좀 배려 좀 해주시지. 배 진짜 나왔는데. 화나. 그래서 울면서 설거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음식은 어머님이 했기 때문에 설거지는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을 시켰으면 됐을 텐데. 남편이 같이 해도 하면 되고요. 더 빨리 사실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 배가 그 정도 부르고 조심해야 될 시기잖아요. 네. 그랬으면 양해를 구하고 뭐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식으로 근데 그게 했으면 이제 처음 시집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잘 해야 안 된다는 됐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빨리 임신하셔서 또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는 원래 이제 엄마가 다 하는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씩 조율해서 맞춰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많아요. 그런 불공평함? 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자라온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사도 상당히 많았고 근데 저희 집도 엄청 더 많이 챙겼어요. 그런데도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저희 집보다, 남의 집이니까. 저희 집은 더 했고 제가 사실 일한 걸로 치면 저 친정에 있을 때 일한 게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억울하지 근데 않았어요. 이제 이 정도로 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행사나 제사 같은 걸 많이 지냈던 집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구하고, 느낌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보면 제사를 안 지내는 집도 뭐 종교적인 이유든 아니면 집안 상황이든 뭐 굳이 챙길 분이 없어서든 안 지내는 집도 많고 그냥 가족끼리 식사만 간단히 하고 명절 때는 뭐 얼굴 보고 하루 이틀 정도만 있다가 각자의 생활로 연휴를 각자 뭐 여행을 간다던가 혹은 뭐 아예 그 연휴에 굳이 뭐 행사가 없이 각자 여행을 하든 뭐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하는 집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이제 자라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다음에 충격이죠. 만약에 이제 배우자, 어쨌든 배우자의 집에 갔는데 헉, 우리 집에서 안 하던 행사를 너무 많이 하고 봤더니 난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 적이 없으니 할 줄 없고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이런 걸 시킨 적이 없는데
딸 입장에서도 "헉, 우리 딸 금지 요격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고생은 나 때에서 끝내자. 그래서 이제 안 한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할 줄 모르는데 와서 갑자기 해야 될 게 있고 모르더라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는 결혼을 할 때 제사가 집에 10개가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그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냥 저희 집이 제사가 한 2-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명절 합치니까 1년에 절반 6개월 정도를 이제 그런 그쵸. 가족들이 모이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가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그게 10개면 추석 명절 다 합치면 10몇 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했는데 자기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1년 딱 됐을 때 그때 왜 나를 도시락 싸들고 안 말리냐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그게 그 경우였던 거예요. 집에는 제사 같은 걸 안 지내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서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제사가 워낙 많았던 집이라 근데 서서히 좀 줄여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 와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증후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내들이 너무 앞으로도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때까지 그런 걸 내리기가 싫어서 제사를 상당히 친척들 사이에서 상의를 해서 명절 때 이제 합쳐서 합동 제사를 지낸다거나 혹은 집에서 지내질 않고 아예 성묘를 선산을 가서 한꺼번에 지내는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런 걸 지내지 않다가 와서 보니까 한두 번이라도 명절 때 이제 가는 거 자체가 힘든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이제 말 한마디의 잘못으로 이제 욕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데 어쨌든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가 북의 사회니 뭐 이제 모계 사회라고 하기에는 가부장이죠. 어떤 모계 사회긴 하지만 여전히 유교 사상이 계속 그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쨌든 시댁을 먼저 가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남자들 사실 할 말이 요즘 없긴 하죠. 갑자기 그렇군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말 잘못하면 욕먹으니까요. 우리 다산의 여왕님은 이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저는 말씀하신 것들에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들으시면 분명히 욕을 하실 거예요. 진짜 복받아. 근데 사실인데 뭐 어떡해요?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되게 제사를 많이 지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친정집은 명절마다 뭘 하고 또 제사가 또 따로 있고 심지어 시골에 그 집에 가면 남자 여자가 아예 상을 따로 밥 먹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여자들은 주방에서 밥 먹고 남자들은 주방에서요? 네. 아니 옛날 주방에서 스타일이죠. 밥 먹고 그런 집들이 시골에 가면 네, 그리고 남자들은 안방에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그렇게 밥 먹어서 그 안방에 들어가면 밥 먹을 때 혼나고 막 이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근데 이제 신랑네 집은 전혀 그런 게 없이 너무 프리하신 거죠. 여자들이 그럴 필요 없고 남자도 같이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집안이다 보니까 신랑이 처음 저희 이제 시골에 같이 갔을 때 저희 집 쪽에 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주방에 오면 막 뭐라고 하고 남자 어딜 들어오냐고. 그러고서는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남자들 길에. 그 생각 많이 해요. 네, 딸들밖에 이제 아무래도 없으니까 오는 길에 우리 딸들이 저런 집에 시집 가면 어떡하지? 막 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 막 이제 그러면서 왔는데 또 주변 얘기 들어보면은 여전히 젊은 분들도 이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명절 얘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미안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가풍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가풍은 서서히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게 정상이고 저도 저희 집 되게 같은 경우도 적응이 많이 안 변했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시댁에 가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너무 죄송해하고 아침에 막 혼자 전을 부치고 막 이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거를 더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시집. 그러니까 본인 집에서는 원래 그걸 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게 제가 되게 못된 며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문화에서 보일까. 자기가 살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지금 우리 다산의 여왕님의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우리 며느리 이렇게 일을 많이 하더니 알아서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미안하다. 그걸 미안해하셔갖고 막 전도 막 밖에서 몰래 사오시고. 근데 이제 맛이 없었나? 이런 스타일의 이제 우리 다산의 여왕이 네. 가풍이 아주 센 그야말로 막 야, 우리 집은 저 남녀 합석이 안 되고 뭐 이런 집에 갔으면 아주 욕을 먹었을 텐데. 근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그런 문화를 계속 보면서 집안의 문화를 보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운이 좋게 그런 시댁을 만나지 않아서. 근데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저희도 남아선호 사상이 음. 엄청 강한 집안이었는데도 저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시댁에 가서 그 일하니까 그렇게 제가 억울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우리 집에서 할 때는 엄마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설거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집안의 조상님들 사실 그 배우자도 그 조상님은 몰라요. 그렇죠. 안 본 조상, 증조 맞아요.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모른다고요. 게다가 우리 시댁은 시누이가 명절에 우리 시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기서 불만이 더 많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뭐죠? 그러면 그쪽은 시댁을 아예 안 가나요? 네, 그러니까 시댁에 뭐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가고 이제 이 집으로 오는데 막 아버님은 너무 좋으시죠. 어머님도 딸이랑 아들 전부 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니까. 근데 그런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입장에서는 시누이도 챙겨야죠. 속상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우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희 집이 되게 가부장적인 집이고 되게 뭐 들으셨다시피 족보 되게 따지고 뭐 이런 집이었다 보니까 지금은 할아버지가 조금 90대 할아버지시니까 좀 꺾으셨지만 예전에 보면 제사도 워낙 많았고 뭐 100명씩 왔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어머니 혼자 다 하셨거든요. 그런 생활 하시다 보니까 언제 친정에 갈 여유가 어딨어요. 외할머니도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는 그때는 계시긴 진짜 했는데 추가 외인이었죠. 여자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 손님을 계속 매일매일 치러야 되니까 누구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친정 못 갔어요. 그래서 어릴 적의 기억에도 아니 왜 외갓집을 안 가지? 외갓집 나도 가고 싶은데 외갓집 가면 또 이뻐라 하잖아요. 또 친가랑 또 달리 외갓집은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반가워하고 그랬는데 보면 이제 크면서 알았죠. 어머니는 되게 가고 싶지만 분위기상 갈 수가 없고 할아버지도 그래 뭐 시간 되면 가야지라고 하는데 그 가야지를 시간을 줘야지 가는 건데 그거 지금도 막상 그래요.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니 그래서 어머니도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한으로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죠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활하면서 저는 아들이었지만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겸상을 뭐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던 기억에도 어른들 이렇게 드시면 이 한쪽 구석에 여자들과 어린애들, 꼬맹이들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합석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됐지만 어른들도 변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면 우리 엄마 세대는 정말 제가 항상 늘 그러니까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이 명절 증후군에서 참 조심해야겠다 싶은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았던 어머니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지금의 시대의 사람이 그러니까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와이프가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하던 집은 아니었으니까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이런 또 충격을 받고 혹은 그러니까 뭐 많이 줄어들었더라도 어쨌든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있어서 이해를 더 그러니까 쉽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 보면 어머니는 그 정도 했는데 그럼 와이프가 하는 거 보면 게다가 지금도 보면 어머니가 거의 다 하고 와이프는 보조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점에서 아니,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이제 또 명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 네가 할 소리 듣죠. 그렇죠. 처음 제 기억으로는 첫 결혼 후 첫 명절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본가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고속버스에서 이제 써서요? 그렇죠. 저도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그렇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눈물을 찌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집에 가면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배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했다니까 얼마나 속상했어 스스로. 난안 내 했을 엄마가 나 것 얼마나 같아, 귀하게 진짜. 키웠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리님 어떠세요? 저는 명절에는 무조건 탈출이거든요. 어떻게든 집안을 벗어나서 자유를 느끼자 이거라서. 아 싱글도 스트레스를 근데 이제 받죠. 시리님 맞아요. 같은 저 경우에도 같은 어쨌든 경우에는. 집에서는 따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네,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내거나 그런 게 전혀 문화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는 뭐 그냥 가족끼리 어디 가까운 데 여행을 간다던가 뭐 우리끼리 뭐 맛있는 거 먹고 하고 뭐 음식 준비 같은 것도 보통 뭐 손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먹을 네, 우리 뭐 먹을까 이번에 맛있는 거 뭐 해 먹을까 해서 우리가 먹을 분량만 이렇게 해놓고 손님 오는 거 여분만 좀 해놓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결혼하고 나면서 동생이 시댁을 갔다가 뭐 온다던가 한번 지금도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동생이 시댁에 가면은 명절날 당일날 동생이 대부분 올라오거든요. 처음에는 시댁이 전주에 당일날 있어서 올라와요? 네, 전주에서 예전에는 1박을 했는데 뭐 집도 좁고 뭐 핑계를 대고선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든 새벽이던. 전주인데도? 네. 근데 당일에는 뭐 새벽에 밤이라도 근데 무조건 그쪽 집도 올라와요. 제사 같은 거 잘 안 지내나요? 딱히 뭘 하지 지내요. 않나요? 네. 하는데도? 네. 그래서 새벽에 무조건 끝내고 난 다음에 애들 데리고 올라오거나. 자기 싫은 거죠? 네. 시댁에서 한마디로. 네. 그래서 제사를 안 무조건 지내고. 올라오고. 아니 지내는데 지내요. 아. 지내는데 지내고. 본인이 힘들어도 잠을 안 자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동생은 결혼 전에 자기는 제사 안 지낸다고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했던 거라서 예? 결혼 전에 본인은 안 지내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네. 시어머니까지는 시어머니까지는 뭐 음식 같은 아. 거는 도와드리고 뭐 제사 음식 같은 거 아, 준비를 본인이 제사를 안 해드리는데 받겠다. 네, 안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제사 거의 받지 않겠다고. 절도 안 하나요? 어머님 댁에서 끝내겠다. 그냥 뭐 어머님 네, 대에서 어머님한테 끝내겠다. 아, 절하는 그런 의미? 건데 네, 제사를 아. 지내거나 자기는 하면 받아오지 그렇죠. 않겠다. 네. 그래서 그거로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면 동생이 오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명절 당일날 한 3시, 4시 정도면 집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시, 4시가 되면은 동생을 뺀 부모님이랑 저랑이 시계를 보고 그때쯤 돼서 밖에 나가요. 아. 귀신. 귀신. 네. 동생은 니네들이 뭐 그럼 근데 하고 그러면 왔으니까. 제부는 불만이 없어요? 제부도 어쨌든 불만이 있겠죠. 당일에는 처가 식구들이랑 힘들겠죠. 보내는 아, 명절 당일에는 그쪽.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네. 게 시리님 또한 우리 나이는 안 밝혔지만 아직 지금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그 집에 계실 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뭐 부모님이랑 명절에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밖에를 나간다던가 어디 뭐 하세요? 여행을 주말에는? 간다던가. 저 명절에는? 명절에는 정말 할 일이 없는 게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명절날 문 여는 가게도 많고 뭐 행사 같은 그렇죠. 거 많고 네. 극장도 많고 하니까 좀 괜찮은데 옛날에 없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도로로 이렇게 뭐 차 타고 나가면 정말 뻥 뚫릴 정도로 아무도 없고 너무 빨리 도착하고 하니까 그냥 하염없이 그냥 버스 타고 어디 가서 그렇게 쏘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 그런 차라리 거예요? 결혼해서 명절 스트레스 겪는 며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진 않았나요? 그건 아니야.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예전에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명절에는 가족들이 다 어느 집에 모여서 그러니까 본가든 그러니까 뭐 시댁이든 네. 처가든 뭐 친정이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함께 며칠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뭐 시내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식당들이 이런 거 다 문을 놀았고 열었어요. 네. 뭐 백화점들도 쉬는 데가 많았고 했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곳이 많은 거죠. 굳이 뭐 방문하지 않는다거나 가족끼리 그냥 보내고 문 여전히 연 똑같은 것도 생활을 많고, 하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이 예전이라 하면 네. 언제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8,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보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는 뭐 문 여는 뭐 식당이나 뭐 가게라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마트도 별로 없었지만 미리미리 장을 봐서 전부 냉장고에다 채워놓고선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명절 당일을 그렇죠. 제외하고 다 오전 문을 열어요. 명절 당일 네. 그것도 뭐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당일 오전 정도만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지 사실 오후 다 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뭐- 미리 준비할 그렇죠. 필요도 없어요.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고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이거 편해지긴 했죠.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저희 엄마의 시대, 그러니까 저희 친가가 이렇게 워낙 좀 힘들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걸로 인해서 뭐 한 달 전부터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스스로 외가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그 좋은 감정이 많이 생겼지만 그렇죠. 친가에서 좀 그래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모, 뭐 외삼촌이랑 친하지 이렇게 고모랑은 별로 친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왠지 엄마에게 시누이. 예, 예. 막 우리 엄마한테 나쁘게 하는. 그렇죠. 맞아. 응. 어릴 적에 특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어렸을 땐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자녀들한테까지 그 감정적인 게 전달이 되니까 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잘 하는 게 필요한 것 아이들한테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친가에 대한 이미지가 네,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근데 건 그렇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손님을 계속 치르는데 친정에 갈 때쯤 되면 시누이가 본인의 이제 시댁에 있다가 자기의 친정으로 와. 근데 보고 가라고. 어머니는 못 가. 그게 또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속상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고모가 오거나 하면 아씨. 그리고 그 고모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달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을 달라고 할 뿐더러 설거지도 우리 엄마가 다 예를 한다. 들면 뭐 생선이 뭐 아는데 맛있는 거만 딱 먹고 뭐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막 편식해가지고 상에 보면은 음식 자기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거는 짜네, 밉상인 이거는 거죠. 다네 막 이러면서 막 했다니까요. 진짜 꼴보기 그래서 저는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 고종사촌 동생에게 야 너희 엄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모죠. 저의 고모. 너희 엄마 올 때마다 하는 거 보면 밉상이다 밉상이라고 막. 그 동생에게 맞아. 얘기했던 그렇기 기억도 나고.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집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호의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거는 좀 아빠들이 좀 이렇게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이 변하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명절 중간에 있긴 하지만 제사 자체도 많이 줄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명절에는 가족들도 사실 그렇게 잘 모이진 않는 것 같아요. 핵가족 시대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모이는. 많아요. 제 지인은 이제 뭐 하루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친정집으로. 근데 작은 아버지 오실 거다 기다려라. 그렇죠. 그럴 수도 고모 오실 많아요. 거다 그리고 기다려라. 어떤 집은 시어머니의
그 친가 네, 거기까지도 오신다고. 시어머니 친가? 네. 네, 그러면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면은 며느리도 자기가 친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어머니 친가분들이 오시니까 기다리자고.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어른들이 들으실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저희 또한 물론 기본은 해야죠. 어른들도 변화를 조금은 변화에 맞춰서 조금은 좀 꺾이고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요.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하루에 상을 몇 번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는 그 얘기 재활용해야죠 힘들 뭐. 것 이럴 때 음식 재활용입니다. 또 식당이 다른가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가 솔직히 많이 힘든 세대, 낀 세대잖아요. 시어머니한테는 엄청 또 구박받으면서 시집살이하고 맞아. 근데 또 며느리들은 또 새로운 신식 며느리들 들어와가지고 또 들이대지. 그렇죠. 되게 중간에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 역시 딸이 있고 근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명절이 2번이면 하루는 시댁에 먼저 가고 하루는 저희 집에 먼저 가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제사를 크게 지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 스타일에 따라서. 네. 그걸 뭐 강요할 수 없는 근데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해요. 근데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댁에 먼저 가면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장모님은 저랑 이제 멀지 않은 곳 저희 부부랑 멀지 않은 곳에 사시거든요. 맞아요. 더 자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자주 보고 그리고 사실 명절이라는 게 시대의 변화가 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명절은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뭐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 경우에는 방문할 때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 정말 마음을 먹어야지 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성공하고 갈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 걸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명절은 정말 큰 의미로서 작용했었지만 지금에 있어서 명절은 교통수도 많이 발달이 됐고요. 실제로 시간을 내면 충분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을 하든 아니 부모님이 올라오시든 내려가시든 가능해졌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부분은 1년에 정말 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색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그 안 하던 일을 하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데 뭐 그걸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죠. 여자들도 어쩌다 한번 이렇게 뭐 먼데 가가지고 만나는 거 당연히 이해하죠. 명절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도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삭이야. 필요하네요. 제 제사 10번 하는 친구. 내가 만삭인데 명절을 이제 준비를 하러 오래. 아침에 시댁에서. 너희 집 이건 뭐 친정에. 저 다산의 형집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뭐 자주 만나든 이건 오랜만에 만나든 진짜 약간 화가 나거든요. 아니면 아기가 태어난 지 지금 50일도 채 안 됐는데 그런 분들 있대요. 명절이야. 기차 타고 내고. 그래서 애들하고 그냥 기차 타고 강원도까지 와라.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아무리 교통수단이 좋아졌어도 이거는 당연하죠. 너무 정말 심했죠. 스트레스를 배려도 받을 안 수밖에 되는 너무 배려를 안 없어요. 해줬네요. 지금 맘카페들 이제 제가 쭉 봤는데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 뭐 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본인도 올라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손주들도 100일 전에 뭔가 좀 그 장거리를 가기에는 아니 100일뿐만 아니라 사실 돌만 돼도 돌도 어려요. 그럼요. 힘들죠. 애는 삑삑 울지고 어떡할 거야. 맞아요. 옛날에야 뭐 이거저거 싸들고 다녔다지만 애들 짐도 많은데 그 기차 타고 어떻게 가요? 저희 애들도 지금 200일 향해 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고민이시겠네요. 추석에 내려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올라오셔서 이런 얘기 했더니 왜 오려고 생각을 하냐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인데 더더욱은 안 되고 하나였어도 사실 지금 내려올 때가 아니니까 오지 말고 내년 설에도 굳이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한편으로 되게 하지만 이제 자식들한테 그런 걸 내려주기 싫은 그게 있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와이프 입장에서 당연히 시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주면 요즘 욕먹는다는 사실을 친구분들과 얘기하면서 다 알기 때문에 맞아. 알면서도 부모님 알면서도 스트레스는 줄 수밖에 약간 있어요. 좀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그거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스트레스 받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른들도 사실 배려를 좀 해주. 근데 이거를 뭐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나 늘 보면 남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배우자들이 들어야죠. 이런 그냥 얘기를. 약간 좀 내가 이 가정을 꾸렸으면 독립적인 내 가족의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주변을 살피는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남의 집,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집안과는 사실 전혀 몰랐던 거죠. 두 사람, 그러니까 부부 두 사람은 예전부터 좋아해서 뭐 사귀고 뭐 어떻게 해서 결혼한 거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사실 전혀 모르는 대부분의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좀 만나서 전혀 다른 가풍과 전혀 다른 문화와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른 부분인데 이거를 맞춰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사실 중간에서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 명절 증후군도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중간에서 껴서 받는 스트레스, 내가 다른 환경 속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여성들의 입장에서 명절 증후군을 말씀하시지만 또 남자들 입장에서도 있긴 해요. 맞아요. 남자들 스트레스죠. 와이프 눈치 봐야지. 운전도 오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증후군을 그렇죠. 증후군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 저 같은 경우에 차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 집에 가질 않으니까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도 끊어야 되고 이동 특히나 이제 저는 지금 앞으로 더 드는 생각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갈까? 차를 끌고 가기에는 또 거리가 저희 집 같은 경우 본가는 좀 멀거든요. 서울에서. 명절을 없애야 되나? 없애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의 의미는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였으면 하고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명절에는 자식들 보고 싶어하는 게 크니까 그거를 또 우리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너무 무시할 수가 없고 게다가 저희 또 이제 효도하고 싶어하는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시는 동안에 또 더더구나 그런 부분 또 잘해드리고 싶으니까 생기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증후군은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고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은 사실 설득이 어렵거든요. 그 살아오신 그 시간이 얼만데 아무리 우리를 배려해주고 싶으시다고 해도 그 본인들의 스타일을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부끼리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절 증후군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제가 뭐 따뜻한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말을 하고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설거지를 해. 아니 명절 기간 이제 일도 많이 도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며느리 입장에서 와이프 입장에서는 시댁에 와서 좀 불편한 부분은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을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제 경우에는 이제 연휴 기간에 좀 계속 부모님 댁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처가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남는 시간 하루 이틀 정도를 뭐 아니 예를 들어 본가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1박 2일이라도 한다던가 시간 그러니까 그건 부모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죠. 그걸 위해서 이제 좀 미리 올라가야겠다 또는 뭐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갔는데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데려다 주시는데 다른 데로 가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죠. 저희 내려온 김에 또 어디 조금 바람 좀 쐬고 갈게요. 다행히 이제 부모님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저 같은 경우 부산을 이제 해운대를 몇 번 명절 한 두세 번을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눈물보가 또 터지죠. 와이프 입장에서 무슨 그렇게 서러운 게 많은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해를 하려고 해도 뭔가 감정이 북받쳐요. 그렇죠. 나도 기억이 컸는데 그러니까 맥주 한 잔이라도 이제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눈물이 북받치던 어쨌든 그걸 좀 들어주면서 해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조금은 이제 푸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냥 올라와서 일상으로 그대로 가버리면 그럼요. 그 스트레스 고스란히 쌓인 상태로 이제 짜증을 막 내니까 남편 입장에서 사실 힘들고 그리고 남편도 쌓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꼭 여행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잠깐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저 같은 좋지 않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한 번씩 가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반대인 게 저희 집은 잘 가족끼리 안 모이고 근데 저희 시댁은 자주 찾아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명절에도 다 오빠 남편의 집에 가니까 저 너무 이제 왜 이래야 되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 집은 1년에 그래도 명절에 한두 번 모이는데 그것도 못 가고 시댁은 뭐 되게 자주 가면서도 명절에도 또 보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아니 그 부모님한테 자주 보자고 하면 되죠.
저희 부모님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끼리 그러면 슬프네요. 알아서 살아라. 딸은 원하는데 부모님이 별로 못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냥 그게 가족들끼리 놀러 가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괜히 우리랑 와가지고 막 우리 신경 쓰고 하지 마라 이런 주의니까요. 그래도 좀 봐도 괜찮은데. 그래서 손녀도 이제 보고. 한 번씩 이제 가기로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좀 억울함이 덜해지고 그러면서 시댁에 가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 마음으로. 그건 이제 합의가 됐으니 네. 망정이 사실 근데 그게 사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머님의 그런 어머님이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으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에 남편이 또 얘기를 잘 하기도 했고, 그게 중요한 거 네,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게 어머님이 그렇게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하시는 게 보이니까 마음적으로 더 이제 잘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어머님이 알고 보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자주 불편해 죽겠네 이러셨으면 웃겼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는 건 또 자주 찾아봬요, 시댁에는. 아니 사실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옆집 언니는 가까우니까요. 네. 사실 가까우면 자주 안 보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른 척하고 살 수는 또 막 없으니까. 여름에 덥고 이런데 제가 밥하기 싫은데 또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또 주로 하고 전 돕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또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얻어다 먹으러 가기도 하고. 난 이제. 너무- 어머님이 들으셨으면 좋겠네. 네. 아 우리 되게 다사장님 늘 그러니까요. 공정하지 네, 못하다는 네. 생각이 딱 없어지니까 우리 되게 어머니도 이제 안 하시는데. 편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좀 그건 있어요. 공평함. 그럼 도대체 어떤 게 공평함인가에 대한 생각은 늘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1대1로 늘 똑같이 해야 약간 되는데 이제 그 효율 뭐라 그럴까 효율적으로 뭔가 근데 이렇게 남편이 거꾸로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상대가 돼서. 아니 내가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며느리도 남편 입장을 이해를 못하다. 그러니까 그래, 아내 그걸 입장은 해야죠. 1대1이라는 거는 모든 게 상대가 똑같았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1대1이 되는 거지. 누구 하나 다르면 어떤 사위는 처가에 있어서도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건 모든 완벽하게 이게 똑같이 맞아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선혜 형님 반대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반대로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 또한 똑같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 명절 스트레스로 불만을 갖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5대5로 똑같이 하지 않았어.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는 적어도 이만큼은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시누이가 온다 그래서 너 조금 더 있어. 너는 저녁에 가. 나는 여기에 뭐 전날 그거는 아침에 확실한 왔는데. 불공평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불공평한 불공평함이 있었을 때 느끼는 게 이제 명절 스트레스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대5를 어떻게 똑같이 나누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근데 그런 불공평함 외에도 기본적으로 며느리들만 가지는 이거는 제가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옛날부터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남성 중심의 그렇죠.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공평함을 맞춰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늘 보면 그래 늘 이런 생각 할 건데 어떻게 맞추지? 라는 고민을 그렇게 늘 따지기 남편 시작하면 입장에서 뭐 하게 네가 월급은 얼마고 맞아, 이렇게까지 맞아. 가는 그렇게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가 아니라 서로 심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 정도면은 조금 섭섭하거나 속상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그걸 이해하더라도 이 사람이 느끼는 그걸 완벽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짜증이 나거나 했을 때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기는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100%는 안 되는 거죠. 최대한 이해를 하지만. 근데 뭐 한 5년에 한 번 설날에 그동안 너 수고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처가에서 완벽하게 명절을 하루 지내보자. 이런 건 하나 익스큐즈가 안 될까요? 근데 며느리들이 사실 그러니까 딸이 그렇다고 해서 친정에 그렇게 계속 오래 들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하루 정도 가가지고 자기의 생활이 만약에 있으니까. 신랑이랑 이런 시댁이나 아니면 신랑 입장에서 처가 이런 사이에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서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나는 만약에 네 입장이면 당신 입장이면 이 부분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다. 내가 생각을 해도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저희는 바로 직설적으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상대가 기분이 나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부분까지는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솔루션은 솔직히 그러니까 집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 같고 그렇죠. 그거는 물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부모님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셨고 그래서 너네도 그럼 되게 힘들 수 있겠다 해서 계속 고쳐 나가는 중인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정답이 없고 네. 맞춰나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왜냐 장서 간의 갈등도 있으니까 이 남편 혹은 아내와 서로 안 좋아가지고 나 때문에 맞아. 계속 싸우고 불화를 일으키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 이혼까지 가.
그러면 누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장 가슴이 아프겠지만 부모로서도 그거는 정말 그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조금 약간 생각을 하면서 배려를 해주시면 아 그래 내 아이가 행복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배려를 하면 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네, 라는 알쓸신법이 생각을 해요. 있습니다. 네. 알쓸신법 있나요? 예예예. 이런 명절 때 막 싸워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시부모님 경우에도 때문에 이혼한. 한 번씩 갈 수 있게 됐던 게 왜냐면은 시누이가 계속 오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거는 아 그래 이거는 기분 나쁠 수 있겠다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 얘기가 남편은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어른들도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네, 부분도 맞아요. 있어요. 그런 부분 당연히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흥적으로 너무 얘기하는 가격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아니 가격하긴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부모님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따지는 나중에 갔을 때 식으로는 하면 그렇죠. 안 되죠. 따지는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되고 서운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린 평생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서로 누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위를 맞추면서 근데 이런 부분이 약간 근데 이제 서운하다. 어쨌든 배우자들이 기본적으로 명절 증후군이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맞아요. 걸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사람이 모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결혼 생활을 조금 지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로 인해서 뭐 본인 집에 갔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게 해주고 평소에 사실 어쨌든 내 부모님한테 얘기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그거를 함부로 얘기했다가 괜히 욕을 먹게 되니까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한 달 전부터 아파가지고는 그러면 들어놓고 안 돼요. 저는 그거는 처음에 최악이죠. 결혼을 막 했을 때 시댁에 이렇게 갔는데 명절에 신랑이 자기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소파 이렇게 눕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배불러 남편도 그러고 그랬어요. 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바로 앞에 계신데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가가지고 과일 깎으시고 막 이제 그렇게 하시길래 신랑한테 가서 시아버지 옆에 같이 그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님도 같이 누워 계시고 시어머님은 이제 앉아 계시고 소파에 신랑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가 신랑한테 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어른이 지금 여기 집안일을 하시는데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가서 도우라고 이랬거든요. 그 집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서 그 집 가서 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시부모님들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어머님 맞는 얘기지만 뜻이네. 아니,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맞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래 시원하게 당황하셨겠지. 잘해줬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쟤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게 생각할 수 성격이 있겠다 좋으신 싶어요. 거죠. 그거를 야 맞아 너는 왜 앉아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신랑이 이제 명절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참고로 그렇게 시어머님들이 보통은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왜 앉아있냐 하는데 뒤에 가서는 내 아들한테 왜 저래? 쟤 우리 집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할 뭐 수도 이건 제 있겠다. 얘기니까 다들 막 이해를 못 하시고 뭐 그럴 그거는 수 사람 있지만 스타일에 따라. 저는 그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맞아요. 생각했을 맞아요. 때는 그 모습이 잘한 건 아니죠. 저희 친정에 보면 저희한테 오빠가 그 저희 집안은 자체가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큰 아들인 거예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트북하고 핸드폰만 해요. 아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노트북 술이 없지 않나요? 세연이한테 진짜 너무 민망한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안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친해서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너무 세연이한테 너무 민망하고 미안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저희 엄마도 그걸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들이 민망하죠.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해서 며느리 집에 가는 것조차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사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꼭 잘못 키워서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맞아, 남의 며느리한테 탓이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이번에 아플 때도 그 며느리 그러니까 저희 오빠네는 한 번도 병원을 같이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엄마가 아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미안해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본대잖아요. 눈치가 보여서. 아니 며느리 눈치 시어머니 많이 봅니다. 네. 진짜로. 사위 눈치도 봐요. 맞아요. 사위 근데 당연히 조금 보고요. 아들이 좀 더 도와주고 했으면 그럴 때 엄마도 뭔가 좀 자기가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 아들이 그런 거 안 하니까 물론 회사 생활 열심히 하지만 요즘 같은 생활도 그거 아니 눈치 코치가 좀 있어야 돼요. 뭐든.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약간 맞벌이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명절 종양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평소에 그러면 사이가 좋아야 되네요. 사이가 좀 웬만큼 좋아야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얘기를 또 불만이 있으면 또 할 수 있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꿍꿍꿍 앓고 있지 않고 남편에게든 뭔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도. 그리고 남자들도 나도 이런 부분은 힘들어.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이게 팡 폭발하는 것보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번 명절도 또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죠.
아직 한 달 남짓 남았네요. 근데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카페. 미리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뭔가 좀 바꾸기 위해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조율을 해가는 거를 좀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를 하면 되죠. 네. 스스로 좀 저는 많이 저희 시댁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네 어머님도 많이 바뀌었고 더 서로 간에 더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모여도. 가족 간의 대화를 명절 때 많이 모이면 꼭 뭐 심각하거나 무슨 서로 이렇게 비난 또는 불만을 이렇게 쏟아낸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계속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서 서로 배려할 수 있게 이게 자연스러운 배려. 고스톱을 치면 괜찮아요? 그것도 뭐 솔루션일 수 있겠네요. 많은 금액을 하지 않고.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저도 배워야겠네요. 못 치는데. 이번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도 어머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없었어. 어머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저 어머님한테 여기 자주 그쵸 이러면서 물어보거든요. 강요하는 거죠, 이거. 그쵸 어머님 그쵸. 분명히 어머님도 속상하신 분이 있을 텐데. 이스트에그 엄청 이번 명절은 뭐 어쨌든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수다를 좀 떨어봤으니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그렇겠네요. 이제 상황과 입장에서의 얘기들을 들어봤으니까. 우리 시리님도 탈출하실 거고. 네. 할 그래도 우리가 부럽네요. 어쩌면 시리님보다 나을 수 있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심심하지 생각을 않아요. 가지면서. 즐거워. 그래도 우리는 싸울 남편이 있고. 네, 그죠? 심심해요. 내가 광화문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차도 없고. 신세 한탄을 내 자식도 이순신 있고. 동상에 뽀뽀라도 하세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하이 하시고. 여러분들 하염없이 텅텅 빈 거리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우리 시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족이 있으니 그래도 행복하다. 가족끼리 축배를 둡시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이번 명절도 한번 잘 보내보죠. 무사히.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명절이 아니니까요. 우리 방학이 끝나는 이 시점에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게 좀 마지막 멘트가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죠. 오늘도 전투휴가